2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부재한 가운데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불발될 거라는 우려가 커진 탓인데요. 3대 지수 모두 약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우려를 키운 탓이었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는 0.03% 하락했고 프랑스 까크 지수는 0.7% 내리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3월 인도분 WTI는 지난주 종가보다 93센트 하락한 96달러 9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 마감 시한은 이미 지났다며 그리스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유럽의 소버린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은행이 가장 취약한 곳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점이 우려스럽다고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안개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2차 구제금융 협상과 관련해 그리스 정당들이 트로이카 실사단이 요구한 협상 요구안을 진출안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를 놓고 또 유럽연합의 압박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리스 노동계의 반발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가 불거지면서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하지만 우려만큼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이겠죠. 자, 자세한 글로벌 이슈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오늘 순서는 와이즈 인베스트 심기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뇌관이라는 표현 하루 이틀 전해드린 게 아닌데요. 그만큼 그리스에 대한 우려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 이런 우려 때문에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만큼 낙폭이 크지는 않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주요 지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그리스에 대한 투자 심리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이 필요한 지출 삭감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좋지 못한 흐름 보였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 17.10포인트 0.13% 하락한 12,845.13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 흐름 보였는데 전 거래일 대비 0.57포인트 0.04% 하락한 1,344.33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3.67포인트 0.13% 하락한 2,901.99에서 끝나는 모습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는 크게 투자 심리를 좌우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경제 지표가 큰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 쪽으로 시선이 집중이 되었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총리와 그리고 과도 정부 구성을 지지한 정당 지도자들 간의 조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그리스 같은 경우는 3월 말 대규모 국채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우려감이 나왔고 또 시티그룹이라든가 일반
금융권에서는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추심이 상당히 얼어붙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리스, 즉 유럽 쪽의 이슈에 따라서 조금은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흐름 보이면서 대부분 지수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유럽 쪽에서 주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좀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리스 문제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보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리스 디폴트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EU 차원에서는 그리스와 트로이카 팀의 합의를 이룰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은 이달 말까지 협상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불안감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유로존 정부들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3월 시작 전까지는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었습니다. 한 EU 외무 관료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EU 재무장관 회의 이전까지 그리스 정부와 트로이카 팀 간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우려감을 내었습니다. 또한 다음 달 1일 열리는 유럽 정상회의 전까지는 어떻게든 맞춰야지만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그리스 국채 만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EU 집행위원회는 이 작업을 어느 정도 병행하기 위해서 그리스 측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2차 구제금융 지원 논의는 이미 협상 시간을 넘긴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압박을 통해 갖고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로존 쪽에서 나오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 또한 그리스를 압박하게 나섰는데요.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보증하는 특별 계정 설치를 제안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 국채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보증하는 특별 계정을 설치하도록 제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그리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프랑스 파리에서 공동내각 회의를 개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과거 중남미 국가들이 디폴트가 발생을 하였을 때 미국 재무장관이 제안했던 채무 구제 방안에서 사용했던 것으로서 채권 단위 대출을 채권으로 교환하도록 미 재무부가 미국 국채를 발행하고 에스크로 계정을 설정해 1에서 2년간의 이자 지급을 보증해 두는 방법을 차용한 것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별도 계정을 통해서 채권 단위 이자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리스 정부도 구제금융 지원에 보다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발언과 함께 그리스 정부에 대해서도 압박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였는데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다. 그리스 정치 지도자들이 트로이카 팀이 요구하는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 역시 트로이카 팀은 물론 민간 채권단과의 협상도 아직 근접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합의에 이루어야 한다면서 합의 불반은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렇게 독일과 프랑스에 제안을 했던 그리스의 특별 계정안이 EU에서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U에서도 그리스 특별 계좌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특별 계좌 말이 좀 어렵거든요.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우선은 강력한 추가 긴축 이행에 반대하는 그리스 정치권으로 인해 2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EU가 특별 계좌를 통한 지원이라는 어느 정도 방안을 모색을 하였습니다. 네. 우선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지금 시점 현재 EU가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앞서 오전 독일 총리와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내각 회의를 가진 이후에 제안한 내용으로서 EU가 아주 빠르게 이것을 신속하게 수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역시나 EU 측면에서도 이 그리스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투자 심리 및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프랑스와 그리고 독일 총리 간의 이러한 제안은 어느 정도 빨리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정대로도 그리스 총리와 연립 내각 구성 3당 대표들 간의 회동이 또 오늘 저녁 7일로 연기가 됐는데 이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회의는 연기가 네.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 정부와 그리고 트로이카 팀에 대한 회의가 역시나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동이 늦게 지연이 되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 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리스 강한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써 지금 국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안, 긴축안을 제안한 긴축안을 합의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중에 이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점, 어떻게든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그리스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무디스에서 이렇게 유럽의 소버린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한국은행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사실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네. 내달 20일까지는 조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달 정확하게 20일경에 이 그리스 145억 유로 가량의 국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디폴트로 가는 바로 직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까지는 어떻게든 해결에 대한 기미 그리고 안전하게 조금 이 국채 만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시점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얼어붙게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계속적으로 해결에 대한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 우선은 좀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아직까지는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다른 국가들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 한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한을 하고 조금 투자 심리를 얼어붙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절반 수준까지 급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IMF가 유럽 재정 위기가 만약에 심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인 중국 역시도 경제 성장률이 절반 수준까지 급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앞서 유럽 재정 위기가 악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침체 국면이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도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왔는데 앞서 지난달 IMF 같은 경우에는 당초 9%대로 전망했던 중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8.2%대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유럽 위기가 전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보다 절반 수준이 4%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유로존 국가 재정 위기에서는 이 중국도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과 다르게 미국 경기는 좀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글로벌 핫 이슈의 시간에 이 미국의 실업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비농업 취업자 수도 9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고용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좀 상반기까지 미국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업률이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고저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네. 흐름이 어제도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미국의 고용 경기가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용 지표 개선이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달 미국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 0.73% 상승을 하면서 4개월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지속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달 대비해서 5.9%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고용 추세 지수 같은 경우는 고용 관련 8개 세부 항목을 종합해 발표하는 지수로서 단기간 내 기업들의 고용 추세를 예상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서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
고용 추세 지수 개선은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 실업률 하락과 그리고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와 같은 맥락으로서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 개선 및 이러한 따른 소비 지표 개선까지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2012년도 연말까지 이러한 그 개선이 지속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조금은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렇게 미국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자, 블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추가 양적 완화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내년에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저금리 기조를 2014년도 말까지 유지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고 사실상 제로금리로 인해서 저축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는 노년층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다라면서 저금리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젊은 층 역시나 지금 시점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저금리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FOMC에서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내년 중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였는데 내년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도 사실 금리의 정상 수준까지 올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3차 양적 완화도 지금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디플레이션 우려비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서 설령 추가 양적 완화를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모기지 담보증권이 아닌 국채만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유럽 주요국 증시도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맞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나 소폭 하락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이 투자 심리 역시나 좋지 못한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는데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0.2%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 보였는데 0.7%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가 짙은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독일 제조업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 좋은 흐름 보이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거의 보합권에서 마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자원개발주 중심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소시에트 제너럴과 크레딧, 아크리콜 같은 경우에도 각각 3%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별에 있어서도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독일의 12월 제조업 수주가 1.7%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수주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 1.7% 상승 흐름 보였는데 이것은 계절 조정을 거친 것으로서 지난해 11월 마이너스 4.9% 가까이 떨어진 것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독일 제조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독일 지수만이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대부분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달러화도 역시 또 달러도 금값 역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유가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이 나오면서 하락 흐름 보였는데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종가 대비해서 93센트 약 1%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96.91달러에서 거래를 마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반대로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약 1.46달러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브렌트유는 상승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달러와 강세 흐름이 조금 이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금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4월 인도분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종가 대비해서 15.40달러 0.9% 하락한 온스당 1724.90달러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와 그리고 유가 수요에 대한 어느 정도 부진 우려감 그리고 재고에 따른 부담감으로써 대부분 좀 하락세가 짙은 그런 모습으로서 마감을 하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젯밤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도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밤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주요 일정과 함께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소비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고용 지표 개선이 나오면서 이 소비 관련된 지표 개선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주요 지표는 역시나 12월 소비자 신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상치는 70억 달러로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전치는 204억 달러였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 소비자 신용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한 세 종목 정도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먼저 코카콜라와 그리고 하트포드 파이낸셜, 월트 디즈니가 오늘 밤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최근 들어서는 그리스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역시나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미국 증시를 비롯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글로벌 증시의 상승 동력 혹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같은 경우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없어서 유럽 쪽에 관심이 많이 갔지만은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신용과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내일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는 오늘 밤은 미국 쪽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그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그리스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장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그리스 정치권이 EU라든지 IMF로부터 좀 2차 금융 지원 받는데 좀 추가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협상을 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다소 하루가 좀 신중한 좀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감 시한을 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7일로 지금 협상을 연기했는데 오늘 밤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 총리라든지 각 당 지도자들이 다시 회동하는 만큼 오늘 밤에 그리스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뭐 트로이카라고 하죠. 유럽연합, 중앙은행, IMF 이 트로이카가 아무래도 그 구제금융 조건으로 여러 가지 지금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주요 그리스 주요 노조 단체들은 뭐 지금 총파업을 단행하는 그 결정도 내는 만큼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지금 반발이 큰 상황이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며 지금 그리스를 좀 압박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이 그리스 자체의 어떤 흐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월 20일에 만기 들어오는 140억 유로 이거 국제로 상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무래도 이번 그 1,300억 유로죠. 이번에 그리스가 구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빨리라도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내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상황에서 이런 흐름들이 이 팩트에 따라서 역시 미국은 다소 좀 신중한 하루 보였는데 뭐 종목별로는 뭐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보합 또는 뭐 약보합에서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가 이어졌다 볼 수 있고 뭐 GM 같은 경우는 한 2% 가까이 상승했던 부분도 있고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같은 경우 1.15% 정도 떨어졌던 부분들 특징적인 종목은 뭐 덴드리온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바이오 종목인데 이게 한 16% 정도 오르는 모습들 보여줬고 은행권들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들은 한 2% 정도 강보합권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0.98% 그러니까 메모드급 대형주들은 상당히 좀 강보합권에서 잘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별주 종목은 상당히 좀 등락이 좀 다소 좀 치열했던 부분이지만 마창 막판에는 좀 회복세를 좀 보였던 그런 흐름들 그 약보합권으로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잘 마무리가 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국내 증시 또한 이 결과를 좀 확인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짧은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지 아니면 그냥 쉬어가는 게 좋을지 오늘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일단 뭐 오늘 밤도 뭐 비단 오늘 밤만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는 옵션 주간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영향보다는 일단은 뭐 철저히 파생 시장 흐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파생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현물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겠죠. 그래서 파생 시장 흐름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항권이 이번 주는 중에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수로는 한 2,000포인트, 코스피 200 기준으로서는 한 263포인트 선을 해서 계속 저항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겠죠. 그래서 하방은 한 1,930 정도로 지금 내다보고는 있습니다만 여튼 그 이상의 어떤 낙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목요일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목요일 오전 상황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2천선 단숨에 돌파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 유로존 이슈라든지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뭐 중국 긴축,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둔화 등의 악재들이 좀 서서히 극복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한가라운 값으로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고지는 일단 뭐 2천선 이상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일단은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오히려 트레이딩 전략이 낫지 않겠냐. 지금 결국에는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순환매 사이클 장세에서는 뭐 그런 흐름에 따른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작년같이 차화정에 대한 어떤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찌 보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순환 패턴이 돌고 있는 것들은 업황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이죠. 정유, 철강, 건설이겠죠. 종목은 뭐 이노베이션, 뭐 GS, 뭐 현대제철, 삼성물산, 뭐 대림산업 이런 종목들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런 흐름들이 치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2위권에서는 은행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다소 좀 재미가 없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보유하고 있는 섹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과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 영역인데 은행만 치고 가고 있다. 이건 이제 어찌 보면 유동성 장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금융, 신한지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주라든지 완성업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이 될 것인가가 이제 2월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 두 영역이 순환 패턴이 마무리가 되면 스몰캡 우량주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2천선 돌파가 되면 지속적으로 뚫고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횡보 장세가 나오거나 다소 좀 조정이 나올 텐데 그럴 때는
스몰캡 우량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접근하셔야 될 거 보여지고 단기 낙폭과대 종목으로는 섹터는 최근에 이번 주에 가장 낙폭이 셌던 게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NC 같은 경우는 이제 불소 일정 연기설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고 청소년 과몰입 방지해가지고 규제가 계속적으로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업체별 실질적인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NC소프트 같은 경우 성인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해외 유출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은 사실 미미한데 여기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크지 않겠냐. 그래서 낙폭이 덤더 추가적인 하락이 또 이어져서 저점에 대한 바닥권에 대한 확보가 좀 이뤄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런 쪽에서의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업종에 대한 빠른 돈의 흐름들을 빨리 좀 체크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투자에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한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앤 이슈가 이어집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 주말 상장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한화그룹주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룹 전반에 대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재산 은닉, 역외 탈세, 고액 체납 등 부유층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는 대기업의 사주를 추적하는 전담반도 꾸려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보안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즉시 출석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여당이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고 신용카드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히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 주말 상장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한화그룹주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오너 리스크가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먼저 한화 관련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화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4.64% 하락한 37,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기관이 27만 8,540주를 내다 팔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한화는 장중한 때 7% 이상 급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한화그룹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회사인 한화케미칼과 대한생명의 주가가 각각 1.12%, 0.13% 내렸고 손자회사인 하나증권, 하나타임월드, 하나손해보험도 하락했습니다. 하나그룹의 상장 폐지 논란이 하나그룹주에 대한 단기 조정으로 이어지며 관련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그룹주에 대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기업의 펀더멘탈에 큰 영향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 회장 등이 지난해 1월 말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한화의 주가는 한 달 만에 25%나 급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너 리스크도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거래소의 결정으로 한화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사라진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한화가 마련한 경영 개선 방안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의 경영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개선되고 그룹 경영진도 이번 이슈를 통해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것으로 본다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어 이번 단기 주가 하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회장 등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국세청이 부유층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탈세 거래에 대한 잦은 신고자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세청이 재산 은닉, 역외 탈세, 고액 체납 등 부유층의 탈세를 막기 위해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을 가동합니다. 이와 함께 세금을 체납하는 대기업 사주를 추적하는 전담반이 꾸려질 예정인데요. 또 탈세 거래를 도운 한쪽이 상대방을 제보하면 가산세를 감면하고 처벌 경감을 혜택을 부여하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즉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세청은 어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현동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억 원 이상 미정리 체납자는 4,816명으로 지난 2009년의 3,687명보다 30.6%나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1조 2,651억 원에서 2조 370억 원으로 무려 61%나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해 2월 지방청에 설치했던 체납 정리 특별 전담반을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해 부유층의 고액 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17개 반 192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역외 탈세 고액 체납자 등의 생활 실태를 밀착 관리하게 됩니다. 또 재산을 숨겨둔 친인척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 재산 수색은 물론 배우자, 동거 가족의 출입국 현황과 해외 재산 현황, 생활 실태 등도 감시합니다. 국세청은 공익성 탈세 제보도 활성화합니다. 탈세 제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를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고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 즉시 출석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어제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안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즉시 출석 정지를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학교가 가해 학생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2차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고 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중 신설되는 인성 항목에 들어가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다. 체육 시간을 늘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는 117로 통합되며 폭력서클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 지표와 함께 일진 경보제가 실시됩니다. 학교와 경찰의 표본조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폭력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에 없애고 게임을 2시간 이상 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 제도도 도입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당이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늘리는 한편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대폭 줄이겠다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새누리당이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고 신용카드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카드 수수료를 1.5% 수준까지 낮추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 소상공인 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카드의 사용이 확대되도록 하는 세제 손질이나 예산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통해 1.5%까지 인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 정책위와 총선 공약단은 현재 300만 원으로 동일한 체크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 한도를 차별화해 체크 직불카드 사용에 대해 더 혜택을 주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하반기 세법 개정에 담기로 했습니다. 체크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아 가맹점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용자들도 돈이 즉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당의 서민금융 공약을 맡은 고승덕 의원은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을 이달 중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차별화하는 공약을 내걸겠다면서 최근 발급되는 신용카드에는 직불카드 기능도 있는 IC 칩이 내장돼 카드 사용자가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율을 낮추고 체크 직불카드의 연말정산 공제 한도를 확대하더라도 돈을 나눠내는 할부 결제가 불가능한 체크카드 이용이 크게 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이슈앤 진단 이어집니다.
네, 오늘장 전략에서 보는 이슈앤 진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는 보합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000포인트를 앞두고 기간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마감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코스피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4일 이후 장중 최고치인 1996선까지 터치했지만 시가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미국 실업률이 개선되면서 갭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지수 2,000을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 또 뭐 그리스 우려, 옵션 만기에 대한 경계감 등이 반영되면서 상승폭은 좀 미미했고요.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은 매수 기조를 이어주고 있다는 점이 다시금 2,000선의 돌파에 대한 기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까 나온 대로 하나그룹주가 거래 정지 논란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소폭 하락했고요. 웅진그룹이 웅진코일을 매각한다고 발표가 있었죠. 향후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태양광을 비롯한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자 해서 재무구조 대선과 마찬가지로 웅진에너지가 5.4% 오르고 반대로 웅진코일은 1.4% 내리는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제장 어떤 이슈들이 좀 중점적으로 나왔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예. 특징주와 함께 특징 업종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이슈는 그리스 이슈를 좀 뽑아봤는데요. 네.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죠. 그쵸. 과연 언제까지 그리스 때문에 저희가 조금 힘겨워야 할지 좀 의문인데 네. 일단 그리스 정치권과 EU, ECB, IMF, 소위 트로이카가 145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그리스 디폴트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장을 좀 짓눌렀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항은 계속되겠지만 합의 불발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4월 그리스 총선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 정치적인 어떤 내부적인 요인과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어떤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 같지만 역시 결론은 좋은 쪽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 근거로는 혹시 타결을 목전에 둔 민간 채권단과의 어떤 국제교환 협상 또 아직 3월 20일까지는 여유 있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 또한 무질서한 디폴트 가능 시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어떤 타격 이런 것들을 반영할 때는 좋은 결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3월 1일에서 2일까지 EU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때마다 조금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저께 그리스 증시도 저희는 좀 빠졌지만 오히려 3%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저희 역시 너무 민감하지 말고 좀 그때마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저께 강세를 보였던 업종을 또 보자면 은행, 조선, 화학, 중소형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주는 신용경색 완화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고요. 조선주는 얘기가 계속 나온 대로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한 기대감, 또 화학주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까지 어떤 매기가 확산되며 상당히 시장을 이끌어가는 강세 업종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주로서는 무상급식, 철도, 안철수 관련주들이 셌는데요. 무상급식은 새누리당의 초중고 조식 무상급식 검토 관련해서 푸드웨어라든지 신라 SG 강세 보였고요. 철도는 터키 철도 수주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세명전기, 대아TI가 강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로는 안철수 씨가 어저께 기부재단 출범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또 저소득층 교육 확대 검토하면서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INS쿨 또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게임주는 청소년 이용자의 4시간 이상 게임을 금지하는 쿨링 오프제 도입으로 인해서 NC소프트라든지 네오이즈 게임즈, 위메이드 약세를 보이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이슈와 함께 특징주 업종들 잘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 그리스 우려가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오늘도 그런 전략이 유효한 건가요? 예, 마찬가지로 좀 네.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재 시점은 숨고르기 하는 장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지금 현재 상황은 2천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 측면에서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또 기술적으로도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투자 심리적으로는 조금 어떤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번 주에는 금통이라든지 옵션 만기일이 있죠. 네. 변동성 확대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최근에 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관성적인 어떤 공격적인 강세 마인드보다는 30% 정도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조정 시에 좀 매수하겠다.
어떤 이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민감주, 베타 개수가 높은 IT라든지 화학 또는 상품 관련 업종, 비철금속 또는 원화 강세 업종, 은행이라든지 증권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그동안 흐름 보면은 IT하고 화학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동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예. 이런 업종들 좀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업종 더 우세하겠다라고 보시는 예. 건지요? 지금 네. 현재 주도주로서 시장을 좀 더 이끌어간다. 아직까지 이렇게 보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네. 지수 2000을 돌파하고 2000이 안착 시에는 역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세지 않을까. 네. 지금 못 올라갔던 종목들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재 가고 있는 종목들, 즉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한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좀 살펴봐야 할 업종별 테마가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일단 저는 지주회사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네. 일단 포인트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목 선택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지주회사 주가를 결정짓는 핵심 동의는 순자산가치, 넷 애셋밸류에 적용되는 할인율의 축소 가능성인데요. 즉 지수 상승으로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량 계열사들을 보유하면서 또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갖추고 있는 어떤 지주회사를 한번 보자. 이런 측면인데요. 현재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한 44에서 50%입니다. 할인율이 확대되었던 2011년 하반기를 제외한다면 지난 5년간 할인율은 10에서 50% 정도였는데요. 특히 할인율이 최대였던 50%에 근접할 때 지주회사의 주가 수익률은 코스피 및 우량 자회사들의 수익률을 좀 초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핵심 자회사들의 턴어라운드, 또 주식 소각 등 주주 친화 정책도 반영이 되고요. 또 비상장 회사들의 실적 개선 역시 어떤 이런 지주회사들의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는 LG와 두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LG는 최근 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 대비 할인율이 49%로서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화학, 전자, 디스플레이 어떤 주요 산업뿐만 아니라 U+라든지 생활 건강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 회사들 역시 3분기를 턴어라운드 기점으로 삼아서 4분기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이 매수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보유주인 자사주 810만 주를 단계적으로 소각할 예정이고요. 또 DIP홀딩스가 보유한 항공우주라든지 SRS 지분, 이쪽엔 버거킹이라는 KFC 등이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매각될 전망입니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수주 증가에 따라 점진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면서 역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주회사 관련주로 LG와 두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앞서 지주회사 이렇게 언급을 하실 때 예. 순자산가치 적용되는 할인율 축소 가능 좀 말이 어렵습니다. 시청자분들 이야기 쉽게 좀 예. 자세하게 풀어주시겠어요?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네.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할인율이라는 게 적용을 하는데요. 그때 기존 회사들보다 조금 더 현재 상태가 할인율이 많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싸진 상태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할인율이 축소가 되면서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 저희가 많이 오른 종목들, 특히 LG화재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네. LG전자,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직접 투자하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다는 경우에는 그 회사들보다 조금 더 밸류에이션으로 싸게 책정되어 있는 주가들을 보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예.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예, 텐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 종목도 오늘 LG와 두산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엔 진단 하나대토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